네, 이제 시간이 보여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사단TV. 네, 재청의 음치탈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방송이, 죄송합니다. 그 채팅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다시 했는데 여러분들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이 아까 방송, 네, 반갑습니다. 홍성진님은 저희가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하게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셔서. 홍서진이 아까보다 낫습니까? 좀 어두워진 거 좀 괜찮아졌나요? 사실 저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서수 형님 반갑습니다. 아까보다 좀 낫습니까? 어때요?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꿨거든요. 별론가? 네. 잠시만요. 공유를 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진짜 축구하는 날은 너무 정신이 없다. 네, 공유를 좀 하고 하도록 할게요. 조금 맑아졌어요? 카메라 괜찮습니까? 네, 소수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밸런스가 그런가요? 제 눈에는 좀 약간 환해 보이긴 한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겠죠. 뭐라고요? 15초가 되는 게 맞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전 방송 15분 초기화가 되는 게 맞냐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또 안 나오네. 정수야 반갑다. 안녕.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가수가 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예전에는 90년대, 2000년대에는 가수가 되는 법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좀 한정적이었는데 지금도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페이스북 메시지로 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수가 되는 법에 대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물어본 거죠, 저한테. 어떻게 하면 가수가 좀 될 수 있나요? 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걸 내가 방송에서 주제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재범님 반갑습니다. 백리경님 반갑고요. 채팅을 조금 읽을까요? 배청님이 뭐지? 네. 배청님이 뭐야? 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했던 15분은 홍성진님 말대로 초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뭐 제가 실수한 거니까 핸드폰이 오류가 났든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15분은 리셋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소수형님 반갑습니다. 나이스입니다. 꿀팁 받아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빼먹어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이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은 지식을 얻고 간다라는 게 제가 바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뭐 넉넉치 않은 집안에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학원을 다니고 싶거나 이래도 못 다니는 분들 아니면 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시간 때문에 음악을 배우지 못했던 분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 해주세요. 아시겠죠? 많은 질문을 해주셔야
자, 어떤 매니저니 박상철 닮은 걸 쓴 누구니 저거? 혼난다 너. 네, 반갑습니다. 네, 고재병님 땡큐.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뭐 평소에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많은 질문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야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수라는 건 사실 노래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노래를 내가 업으로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는 음악으로 인해서 노래로 인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가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채팅 좀 똑바로 써주세요. 요즘 저희 방사단 TV 뭐 화요일날 또 목요일날 우리 예쁜 걸그룹 미경이가 이제 요리 방송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요일날 또 멋진 트로트 가수, 신인 트로트 가수 유호가 운동 방송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먹방을 하던 우리 마하성 군이 일요일날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우리 마하성과 함께하는 먹방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아성이가 먹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살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자꾸 안 먹더라고. 잠시만요. 네. 노래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조금씩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소수영님이 일단 근데 질문을요 너무 많이 하면 제가 나중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하려는 주제가 어떤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받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소수영님, 발성 연습하려면 오래 걸리나요? 발성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그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소리를 내는 연습이잖아요. 발성 연습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좋은 소리들을 만드는 연습이 이제 발성 연습이잖아요. 근데 그 발성 연습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발성 연습을 할 건데 나는 고음이 좀 안 되니까 고음에 대한 발성 연습을 하겠어. 나는 중음대가 흔들리니까 중음대에 대한 소리 연습을 좀 하겠어. 나는 노래 부를 때 저음에서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저음 연습을 하겠어.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발성 연습이라는 거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도 발성 연습이 될 수가 있고요. 꼭 노래할 때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성 연습이라는 건 그냥 실생활에서 우리가 편하게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발성 연습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발성 연습은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용음악 학원을 가면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죠? 스케일 연습입니다. 스케일 연습.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걸 이제 립 트릴 또는 립 버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입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어떤 호흡을 일정하게 컨트롤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벼운 연습이 되겠죠. 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게 발성 연습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할게요. 내가 소리를 풀어주고 소리를 내는 연습이니까 발성 연습이 맞다. 왜 그러니? 아니, 입을 닫고 하니까 발성 연습이 아닌 것 같아서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발성 연습이겠죠? 네. 뭐 이런 연습부터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음 연습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5 스케일 연습 같은 것들. 그 다음 뭐 발성 연습에 대한 스케일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발성 연습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보컬리스트로서의 어떤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뭐 네네네네네네네
어떤 연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좀 목을 좀 풀고 싶다 했을 때 저음 연습 많이 풀어주고요. 혀를 같이 움직이죠. 리을 발음을 이용해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발성 연습이라는 건요. 내가 이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목을 풀어주는 연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한테 맞는 본인한테 맞는 발성 연습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받았는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민근 형님 뭐야 아까 축구하러 온 사람 제천님 아닌가요? 네, 축구 하자마자 지금 여기 다시 와서 제 작업실에 와서 불이 나게 와서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라인님 아성이는 살찐 게 아니라 듬직한 체형이에요. 그쵸? 제천님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네요. 목소리가 하이톤인데 어떻게 하면 굵어질까요? 질문 조금만 받고 12시 10분부터 가수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목소리가 굵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가 굵어지는 방법은요, 낮은 음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낮은 음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하이톤인 사람들은 높게 말을 하거든요. 야 어디가? 그래 야 알겠어 그래. 높게 말해요. 낮게 말하시면 돼요. 일단 알겠어 그래. 야 근데 너 거기서 뭐하니? 낮게 말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낮게 안 말하거든요. 왜냐면 오글거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난 느껴서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낮게 말하면 좀 좋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힘을 줘서 말하는 거죠. 대부분 얇아지는 목소리의 사람들이 되게 빨리 말하고 날려요. 야 그래 알았어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말도 빨라요. 말도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 얇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말할 것, 저음으로 많이 말할 것, 조금 더 힘을 줘서 말할 것. 그러면 목소리가 점점 더 울림이 좀 더 생기겠죠. 김기튼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수가 되는 법이라고 제가 쓰긴 썼는데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예전에는 이제 그 가수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죠? 제일 많은 거. 가수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전화 오디션을 하고 현장 가서 2차를 보고 2차 가서 통과하면 3차로 TV를 나와서,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죠. TV를 나와서 거기서 또 픽업이 돼야 되고, 또 내가 픽업이 되면 거기서부터 또 열심히 경쟁을 또 해서 올라가야 되죠. 네.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슈퍼 모모 K 스타 이런 방송들을 보면요, 물론 되는 사람들은 되는데 사실 정말 너무 힘들죠. 네. 그리고 방송들마다 컨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올해는 약간 이런 컨셉. 물론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인데 거기서도 이제 약간 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TV를 통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뭐가 있냐면, 실력이 좋은데 거기서 어떤 스토리 라인이 완성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무래도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100% 뽑지는 않겠지만 스토리 라인이 완성이 좀 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약간 좀 기부한 사연을 갖고 있다든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단순하게 말해서 조금 힘들게 음악을 좀 했다든지요. 보통 그러면 아무래도 눈여겨보게 돼요.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음악을 좀 한 사람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제작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조금 더 기구하게 살아왔고 이 사람은 조금 뭔가 평범하게 살았다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친구를 조금은 눈여겨보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가기도 하고 저 같아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케이블 방송이나 보면 정말 잘하는 친구한테 표를 주기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아왔거나 힘들게 음악을 했는데 참 좋은 인성을 가지고 좋은 노래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표를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일단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 네, 첫 번째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네. 근데 무조건 일단 올라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떤 얘기를 주셨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면 꼭 3등 안에 들어야 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서 몇 등까지 안에 들어야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자, 이 방에 있는 가수분들 어떻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몇 등 안에 들어야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그 생방송 진출이라고 하죠. 생방송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확실히 본격적으로 기획사에서 우리가 이제 뭐 매니저분들이라고 하죠. 아니 뭐 캐스팅 매니저 아니면 흔히 이제 호칭을 무슨 매니저 아니 무슨 기획사의 실장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팀장님 또는 실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접촉을 하죠. 네,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생방송에 진출을 하면 왜 그러냐면 단순해요. 논리는 단순합니다. 회사에서는 홍보 효과를 굳이 안 해도 생방송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인지도를 쌓았다는 얘기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생방송 진출을 하지 않아도 어떤 화제성을 갖고 있다면 네, 회사에서 픽업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겠죠. 네, 민금 형님 포기 안 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사실 저 말이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근데 가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수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약간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싶냐면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쌍하고요. 왜 그러냐면 진짜 외국을 나가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공연을 하고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그들의 나라에서는요 앨범을 냈다는 거 하나를 정말 크게 생각합니다. 정말 완전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던 가수라고 한다면 존중을 해주고 그들의 무대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소극장 무대가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나오지 못하면 조금은 외면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유열 스케치북에서 또 이제 유열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스트리밍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차트 100위 안에 없다고 해서 가수가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가수가 됐다고 하면 정말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는 다 음악 활동을 또 하고 있는 네, 멋진 대한민국의 가수들입니다. 가수에 대한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좀 분위기가 좀 숙연해진 것 같아. 네. 일본 분께서 뭐라고 써주셨는데 잠시만요. 번역을 좀 해볼까요? 제가 계속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랬나요? 잠시만요.
누가 대신 좀 해석을 해주세요. 자,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공개 오디션이 있겠죠. 비공개 오디션. 비공개 오디션이라는 건 기획사에서 매달 그 비공개 오디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공개 오디션은요, 있는 회사들이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규모가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는 가수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막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한두 팀을 키워서 그 팀을 성공시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소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네, 아마 그럴 것이고요.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름이 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공개 오디션을 자주 봅니다. 그 비공개 오디션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수가 되고 싶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꾸 찾아다녀야 돼요. 제가 언제 오디션을 제일 많이 봤었냐면, 저는 21살 때 대학교에서 이제 노래를 전공하고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네, 제가 학교가 그 지방에 있었거든요. 본교가. 서울에 왔는데 이제 가수가 돼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을 계속 봤습니다. 오디션을 계속 봤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일본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21살 때 오디션을 정확히 2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1년 동안 2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진짜 어땠냐면요, 처음에 한 5번 정도는 이 오디션을 볼 때마다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내가 가수로서 안 되나? 키가 작아서 그런가?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가? 아, 목소리가 별론가? 그냥 단순하게 노래를 못 부르나? 그래서 한 5번 정도 부르고 제가 좌절을 해서 되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술만 마시고 그 어린 나이에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열이 받더라고요. 열이. 내가 실력이 난 이만큼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오디션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한 3군데씩은 계속 본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 군데씩.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요, 네, 얘기하면 나이가 이렇게 들통나나? 아시는 분들은 알 테니까요. 그때 당시 막 제가 오디션 한참 볼 때가 언제였냐면, 네, 2005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4년? 2004년, 5년쯤?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기획사를 얼마나 많이 봤냐면 1년 동안 20몇 군데를 봤을 때였으니까요.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 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S, J, Y 이런 회사들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자신이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나이의 의욕.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처음에 5번 정도 떨어졌을 때는 진짜 화가 났거든요. 10번 떨어지니까 약간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점점 직원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기획사의 직원이. 15번이 떨어지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15번 정도 딱 떨어지고 나서 한 16번째, 17번째, 18번째 기획사를 가니까 제가 진짜 직원이 돼 있더라고요. 가서 그냥 막 커피 타요, 혼자.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셔요, 막. 저 오디션 언제 보면 되나요? 저 몇 번째입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막 쫙 앉아있잖아요. 오디션 보는 이제 학생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저 혼자 다리 꺾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막 이렇게. 커피를 막 마시면서 막 물어보는 거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그리고 한 20살이 아니고 20번 정도 넘게 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오디션이 오디션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20번 넘게 이제 기획사를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공연하러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 저 이만큼 합니다. 노래 이만큼 하는데 들어주세요. 뭐 안 좋으면 말고요.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그 기획사를 많이 봤던 그 기억이요, 저한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원동력이 되고, 제가 지금도 노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1년 동안 20몇 군데를 떨어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어쨌든 내가 그 20몇 군데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앨범을 내게 됐냐면요, 제가 앨범 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22살 때까지 오디션을 계속 봤어요. 기획사를 계속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겠어요. 이제 군대를 갔죠. 좀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저는 22살 10월에 갔어요. 정확히 22살 10월에 가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한 게 24살이었습니다. 24살에 전역을 하고, 뭘 하지? 나 음악 하고 싶은데, 복학하기 전에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무작정 뮤지컬 오디션을 봅니다. 제가 24살 10월, 정확히 10월쯤에요. 전역하자마자 뮤지컬 공연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팀에 오디션을 봤는데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소수영님 21살에 갔다 오군요. 네. 저는 더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딱 오디션을 봤는데 공연팀에 덜컥 합격을 한 겁니다. 덜컥 합격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무대를 막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뮤지컬 무대를 쓰면서 대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25살에 대학교를 복학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앨범을 어떻게 내게 됐냐면, 25살에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대학교에 이제 오랜만에 복학을 했는데, 어쨌든 저보다 학번이 높은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볼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볼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20살 때 그랬었고요. 이 예술대학 쪽은 원래 이렇게 좀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에 인사를 계속 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깍듯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선배님이 부르시더라고요. 한 선배님이 부르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조창아, 너 오디션 한번 볼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디션 보라길래 저도 밑도 끝도 없이 노래를 하겠다고 했죠. 네, 그때가 25살 3월이었어요. 학기 막 시작했을 때.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덜컥 된 거죠. 덜컥 됐는데 이제 곡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곡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노래를 부를 가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회사에서는요. 저는 제 앨범을 갖고 싶었고, 근데 이게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쪽에선 가수가 필요하고 저는 앨범이 필요하고, 나는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앨범을 그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면요,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하고 앨범이 나온 게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2008년 5월입니다. 네, 그때 제가 발라드 가수 류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지라는 곡으로 제가 세상에 앨범을 내게 되죠. 제가 앨범 낸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저는 지금 제가 노래를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네들 인사 잘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인사는 정말 중요하니까 인사 잘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사를 많이 해야지 사람이 인사하는 사람한테 욕 못하잖아요. 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또는 이제 지금은 생방송이지만 앞으로 이 영상이 계속 재방송이 되니까 이 영상을 보는 어린 친구들,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요즘엔 기획사에서도 인사성을 되게 많이 가르칩니다. 네, 인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난 인사 잘해서 앨범 냈다고. 인사를 잘해서 앨범 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네, 박영타님 안녕하세요. 김기태님 반갑습니다.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인사 되게 중요해요. 네, 인상이 참 좋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인사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가수가 되고 싶으면 요즘에는요 진짜 그 스스로 곡을 쓰기도 하고 이제 홈 레코딩이라고 하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90년대까지는 저희가 CD 세대였잖아요. 근데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MP3 세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CD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없죠. 교보문고나 이렇게 큰 서점에 가면 앨범이 아직까지 CD가 나오긴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앨범을 이제 디지털 싱글이라고 하는 인터넷으로만 앨범을 내는 이런 이제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수라고 하기 조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앨범을 디지털 싱글을 냈어요. 1집을 냅니다. 근데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치거나 포털 사이트에 치거나 음악 사이트에 쳤을 때 뭐 멜론이나 엠넷, 벅스뮤직 같이 노래가 나와요. 근데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방송, 뭐 라디오, TV 뭐 하다못해 뭐 공연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가수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아유 네 박구현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유. 선배님,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우리 트로트계의 정말, 네, 대선배님이자, 네, 뿐이고, 그리고 나무꾼으로 정말 멋지게 활동하시는 박고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트로트를 이제 4년 정도 했는데요. 트로트 하면서 박고윤 선배님의 노래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정말 그런 분이 제 방송 들어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호연 선배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정말 트로트계에서는 박현민 선배님하고 견줄 정도로 지금 정말 전국에서 정말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님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 되고 싶습니다. 최선의 보컬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을 이어서 멋지게 트로트 가수로 네, 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박고윤 선배님. 나무꾼 대박!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앨범을 내고 디지털 싱글이라고 해서 이제 음원을 유통한다고 하거든요. 음원을 유통하고 나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제 내가 이제 가수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모르겠냐면 그래요, 여러분들. 디지털 싱글 앨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음원을 유통을 하죠. 근데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가수라는 직업은 앨범으로 우리가 어떤 내가 음악이 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으로 앨범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든 뭐 내가 공연을 해서 노래를 불러서 수익을 얻던 그쵸? 근데 어쨌든 앨범을 내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을 돼서 나에게 수익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가수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수익이 본인을 먹여 살릴 정도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외의 활동이 전혀 가수하고 다른 활동을 한다면 사실 글쎄요. 저는 약간 의문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수라는 직업은요 평생 정말 평생 보람을 갖고 사는 직업이고 또한 멋진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가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근데 그 노력의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홈 레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서 이제 미디 프로그램들이 있죠. 미디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작곡 작사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작곡 작사를 해주는 걸 자기가 조금 더 고쳐서 이제 앨범을 내든지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앨범을 내기가 너무 간단해졌어요. 사실 홈 레코딩 컴퓨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깔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작사 작곡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녹음을 해버리고
그래서 음원 회사랑 음원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음원 유통하는 회사랑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해서 음원을 유통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혼자서 앨범을 내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앨범을 혼자 내면 뒷심이라는 게 없죠. 이제 우리가 앨범을 냈으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말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발라드 앨범 2번 낼 때까지 활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제가 막 되게 많이 홍보를 하려 다녔는데 회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저를 도움을 주지 못해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활동을 많이 못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죠. 제 친구 요즘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홈 레코딩 형식으로 앨범을 낼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회사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 되겠죠.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방사단 응원합니다. 멀리서 눈팅만 하다가 직접 처음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탁님 박씨 가수 화이팅. 박고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항상 노래를 따라 부르던 선배님께서 이렇게 또 응원의 글을 남겨주셔서 네, 제가 조만간 또 박고윤 선배님을 위해서 특별한 응원의 메시지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소수형님 잘못 연습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방법이 많다 보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습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근데 혼자서 연습 방법을 만들 때 다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요 최소한 3주 이상은 해야 됩니다. 하나의 연습 방법을 3주 정도는 해봐야 돼요. 만약에 주변에서 본인을 티칭해줄 사람이 특별하게 없다면 3주 정도는 어떤 연습 방법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3주 정도 해서 그게 아니었을 때 버리세요. 연습 몇 번 해보고 이건 나한테 아닌 것 같아는 아닙니다. 노래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외국인 친구 안녕하세요. 나사. 네, 반갑습니다. 네, 헬로 하이. 자, 오늘은 가수가 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을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죠? 이 방송이요 오늘 내 핸드폰 이상한가? 됐다 3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호가군 안녕. 자, 여러분들 오늘 그 가수가 되는 감사합니다. 네, 박구현 선배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나무꾼 대박 뿐이고 대박입니다. 방사단 뿐이고. 네. 선배님 저 며칠 뒤에 수요일날 공연하는데요. 선배님의 뿐이고를 또 부르러 갑니다. 네, 제 레파토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박구현 선배님 뿐이고예요. 네, 정말 뿐이고는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죠. 박상철 선배님의 무조건과 함께 박구현 선배님의 뿐이고는 최고라는 거. 네. 자, 네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곡을 써서 홈 레코딩 형식으로 앨범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성인가요에서는 이제 트로트에서는 독립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없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발라드 쪽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 발라드 R&B 쪽은 사실 혼자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성인가요는 물론 성인가요도 힘들지만 성인가요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독립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회사의 지원 없이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재청님의 가르침을 잘 보고 갑니다. 성경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성경이 형도 제가 참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선배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수가 되는 방법. 네 번째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인 소개로 회사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인을 소개를 해서 뭐 우리 아버지의 뭐 누가, 우리 어머니의 누가, 또는 이렇게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이렇게 또 연관이 돼 있어서 이제 지인의 소개 또는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인해서 기획사를 들어가서 이제 가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딱 말할게요. 네, 가장 좋습니다. 네, 왜냐면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정말 좋아요. 물론 안 좋은 방법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도 이 연습생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이라도 어떤 특전들이 좀 더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구윤 선배님 들어가십시오. 박구윤 선배님 뿐이고 나무꾼 파이팅입니다. 네. 홍성진님, 저는 요즘 노래 실력이 늘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조만간에 있잖아요. 저희 그 방사선TV 메일 주소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를요, 녹음을 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직접 태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원격 티칭.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방사선TV 재청 MC 탈출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분들 노래를 핸드폰을 녹음해서요, 그걸 이제 mp3 형식으로 받으신 다음에 저희 방사선TV 쪽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방송 때 한번 쫙 모아서 여러분들 코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나?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성진님이 영어 노래만 불러요. 팝송 좋아요. 소수영님, 강명근님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분, 특히 홍성진님, 소수영님, 강명근님은 제가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이 방송에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치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재밌지 않을까요? 자, 가수가 되는 방법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상 타치기 10위 안에 들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기획사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접촉이 오겠죠. 그 다음에 뭐 비공개 오디션 보기. 웬만큼 큰 회사들은 비공개 오디션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누구누구 가수를 좋아하니까, 나는 박효신을 좋아하니까 이 회사를 갈 거야.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고 오디션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야겠죠. 여러분, 가수가 쉽게 되지 않아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있어야 됩니다. 인성, 그 다음에 어떤 성공에 대한 운도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 5번째로요. 요즘에 뭐 홍대나 강남 또는 뭐 건대 되게 많은 버스킹들을 하고 있잖아요. 버스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버스킹을 통해서 픽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정말 10년 전, 15년 전에는 버스킹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쵸?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고, 네. 제가 뭐 한 20대 때도 버스킹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버스킹이라는 문화가 있었다면 저는 정말 매일매일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했을 텐데 버스킹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길거리에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스피커 하나에 마이크 하나로 노래를 부르고 그게 부끄럽지 않고 멋있어 보이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세요.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어디든 나가세요. 네. 용돈 모아가지고 마이크 하나 사고 스피커 하나 사고 그래 나가면 되는 겁니다.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동네 놀이터를 일단 가세요.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를 가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일단 연습을 하세요.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네, 대신에 이제 뭐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안 되겠죠. 네, 조금 시끄러도 되는 놀이터를 가세요. 그래서 나가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다가 좀 연습 좀 되면 그때는 뭐 이제 홍대도 나가고 여의도도 나가고. 네. 자,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네. 채팅을 조금 읽고 갈게요. 오인택님 반갑습니다. 우와, 뭐가 우아죠? 좋은 방송이라는 거죠. 이채용님, 잉. 홍선진님 부끄러울 것 같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소수형님 평소에도 핸드폰으로 많이 녹음하긴 해요. 녹음해야 돼요. 녹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철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죠. 저는 버스킹 할 겁니다. 하는데 실제로 저는 버스킹이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많이 해요. 공연을 많이 합니다. 네. 공연을 많이 하러 다녀요. 한달님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최채고수님 말도 맛깔나게 잘하시네요. 난 카사노바 노래 연습해요. 카사노바야. 네, 저도 좋아합니다. 성경형 카사노바 저도 많이 좋아하는 노래고요. 오인택님 JYP나 YG 사무실 앞에서 버스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다. 네, 오인택님 좋네요. 단순하지만 저런 방법들이 먹힐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뭐 굳이 JYP나 YG 같은 사무실이 아니어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의 회사 앞에서 하세요. 네. 아니면 그 회사의 맞은편? 네. 그럼 될 것 같은데요. 소수형은 핸드폰으로 들리는 건 어찌나 이상하던지.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요. 핸드폰으로 노래를 처음 노래했을 때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내 목소리인가? 야, 이게 나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정라이님, 지난 주말에 서울 홍대 갔는데 버스킹하는 밴드 봤는데 길거리 버스킹 매력 있어요. 매력 있죠. 요즘엔요, 홍대 길거리 버스킹이요, 전쟁입니다. 이 자리 차지하는 것도 전쟁이고요. 실력도 또 어찌나 좋은지 다 데려가서 가셔도 되겠더라고요. 물론 아직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정말 프로 뺨치게 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수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운이 좋아서 정말 길거리에서 픽업되는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차곡차곡 이겨서 되는 경우, 비공개 오디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회사를 찾아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오디션이 있는지, 있으면 날짜는 언젠지 찾아보는 방법. 그 다음에 스스로 곡을 쓰든가 아니면 스스로 작곡. 요즘엔 이제 기타 치는 것도 근처 동네 학원 가면 되게 간단하게 많이 있잖아요. 실용음악 학원들이. 그래서 뭐 기타를 연습해서 기타를 이렇게 띵까 곡을 이렇게 생각나는 멜로디대로 연습해서 그걸 이제 곡을 만들어도 되고요. 곡 쓰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곡을 못 쓰고 있습니다. 곡 쓰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신승훈 선배님인가요? 녹음기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녹음을 했대잖아요. 주머니에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막 녹음이 안 되던 시절, 90년대죠. 그때는 뭐 생각나는 대로 계속 멜로디 녹음해서 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곡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홈 레코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믹서, 마이크도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니고 뭐 콘덴서 좋은 거 마이크, 좋은 콘덴서 마이크, 뭐 스피커들도 막 짱짱하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인의 소개로 통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앨범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게 버스킹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고 제 주변에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버스킹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게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한데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어렵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킹을 통해서 가수가 된다는 건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졌으니까. 예전에 이제 버스킹이 막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희소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네. 김연아 선배님께서 또 오셨네요. 대한민국 코러스의 대부이신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 선배님.
네, 저 기억나시나요? 제 거 살다 보니 내 스타일이야 제 앨범을 네, 코러스를 다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또 대단한 분을 제 방송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알고 있죠. 네, 김연아 선배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코러스계의 네, 대모이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 방송입니다, 선배님. 네. 네, 김연아 선배님, 제 앨범도 선배님께서 전부 다 코러스를 해주셨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뭐 김연아 선배님 모르면 간첩이죠. 네, 제 방송은 항상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긴장 속에서 방송을 합니다. 말을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허투루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대본을 써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김연아 선배님은 기억이 안 나실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 1년에 뭐 수백 명의 가수분들의 곡을 맡아서 하시는데 당연히 저는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제가 이 방송을 처음 하면서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가수가 되는 방법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어떤 방법을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연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면 좋고요. 대박 천천히 뭐 나더라도 네, 제 음악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신다면 네, 그럼 또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연아 선배님 오늘 녹음 화이팅입니다. 김연아 선배님 화이팅! 대한민국 코러스계 대모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2분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1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제는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어서 제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요. 제 방송은 이제 가수가 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 홈 레코딩 시스템, 어떤 지인의 소개, 그다음에 어떤 뭐 버스킹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 가수가 되기 위해서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실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준비되지 않다면 아무리 운이 좋고 아무리 네,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이 기회라는 거는 바람과 같아서 누군가 그 바람을 느끼고 난 되게 시원하네 라고 느낀다면 그 바람은 그 사람한테 기회가 되는 거고요.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바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무형의 기운일 뿐이겠죠. 저는 기회는 바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그 바람을 느끼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람이 그냥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바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똑같이 더워요. 똑같이 더운데 이 사람을 바람을 느끼고 되게 시원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더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기회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기회라는 건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앨범을 나름대로 뭐 발라드 앨범, 뭐 트로트 앨범, R&B 그리고 댄스 앨범도 그리고 심지어 원불교 음악도 저 되게 다양하게 앨범 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운도 좋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앨범들을 많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실력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인성, 바른 인성이라고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를 잘하는 것. 인사를 잘해서 내 좋은 인성을 만든다면, 네. 인사하는데 침 못 뱉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홍성진님, 소수영님 뭐합니까?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누군가한테 했던 말인데,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그쵸? 들어본 적 있죠? 운칠기삼, 여러분들. 자, 운칠기삼이 뭡니까? 여러분들 운칠기삼이 뭘까요? 나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 자, 아는 사람? 참고로 오늘 정라인님하고 홍성진님 그리고 정인영님 맞나요? 선물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 사인 CD 다 보내드렸다고 연락 받았고요. 아마 잘 갔을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네. 내가 운칠기삼 얘기하니까 지금 채팅방에 되게 조용해졌네.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지금 이게 끊긴 건가요, 여러분? 끊긴 건 아니겠지? 끊기지 않았구나.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운이 7이고요. 네. 운칠. 네. 제주기자입니다. 제주기자.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과 내 실력이 7대3의 비율이에요. 운칠기삼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한데요. 실력이 중요한 건 실력은 30% 정도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7은 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운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운이라고 해서 그냥 운이 아니고 뭐 바른 인성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칠기삼. 그렇죠. 알리 정영진 씨인가요? 정용진? 네. 운이 7, 제주가 3할. 맞습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일단 중요하긴 하지만, 운이라는 거. 근데 그 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그랬죠? 이 운은 뭐냐면, 어떤 바른 인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힘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인맥이라고 하죠. 바른 인성이 있으면 좋은 인맥들이 있을 것이고요. 바른 인맥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래 실력. 그러니까 운 뺄게요. 노래 실력, 바른 인성, 인맥 중에 굳이 따지자면 사실 정말 인맥을 첫 번째로 뽑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인맥,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저도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없었다면 앨범을 많이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는 정말 틈틈이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시다, 1시. 오늘 나 축구하고 왔는데 축구하고 방송 다시 했다가 껐다가 다시 했다가 지금 58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좀 뭐라 해야 될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네, 정라이님 CD 감사합니다. 홍성진님 CD 인맥. 네,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직까지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분들하고 좋은 음악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안으로요 앨범 계획이 있습니다. 앨범 올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CCM 앨범 내고 싶어요. CCM 앨범에 도전하고 싶고요. 제가 워낙 다양한 앨범에 도전을 많이 해서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서 CCM 앨범 한번 내고 싶고요. 그리고 발라드 앨범을 낸 지 오래돼서 오랜만에 정말 발라드 앨범에 도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트로트 가수로서 또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로서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가수는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트로트 가수, 뭐 발라드 앨범 냈다고 해서 발라드 가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는 게, 그냥 가수는 가수거든요. 가수는 가수일 뿐이지 발라드 가수고 트로트 가수고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발라드 앨범도 냈고 트로트 앨범도 냈고 댄스 앨범도 냈고 뭐 다 냈는데, 그럼 저는 어떤 가수인가요? 다만 지금 제가 트로트 앨범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보편적으로 트로트 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가수 재청이 좋아요. 네, 발라드 가수 때는 류, 트로트는 재청, 제 본명은 류재청. 네, 저는 그냥 가수 재청인 걸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수용님, 비매품 아니죠? 제 CD는 비매품입니다. 판매용이 있는데요, 판매용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비매품 100장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비매품은 제가 방송국 갈 때 방송국 갈 때 돌리는 CD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국 갈 때 돌리는 CD인데 몇 장 정도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위해서 퀴즈를 중간중간에 내면 그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계속 선물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제 CD도 괜찮다면 여러분들 틈틈이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재봉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고재봉님 말씀을 못 읽어드렸어요. 그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뭘 되게 많이 쓰셨는데 어딨지? 내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제가 꼭 이걸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고재봉님께서 아까 쓰신 말 좀 읽어보고 싶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래해서요. 그런데 노래가 잘 안 돼요. 나는 선생 없이 독학으로 해서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어쩌면 노래 잘해요. 술집에서 노래하다가 나이트클럽에서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은 취미로 해요. 노래봉사. 그랬군요. 제 주변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취미로 하던 프로페셔널하게 하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즐기는 거잖아요. 음악은 즐기는 거잖아요. 저희는 다만 이제 프로로서 프로의 사명을 다할 뿐이고요. 음악은 누구나 다 즐기는 건데 그걸 꼭 뭐 프로다 아마추어다 나눌 필요 있나요? 네. 다만 조금 더 저희가 대중들 앞에 많이 설 뿐입니다. 네. 별 차이는 없어요. 고재봉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정라이님, 네, 비매품 CD를 제가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정라이님, 제가 CD 또 요즘에는 몇 개 없어갖고 방송국에도 제가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몇 개 이렇게 모아놨다가 보내드렸습니다. 고재봉님 화이팅입니다. 네, 음악에 있어서 뭐 아마추어가 어디 있고 프로가 어디 있나요? 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쵸? 오늘 제 방송 즐거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축구를 하고 오자마자 되게 당황을 했던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방송 켜놓고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막 했는데 왔는데 막 채팅은 안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피곤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피곤하죠? 네, 문명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끝내야 돼요. 네, 제 방송은 이제 끝낼 건데, 자, 마지막으로 딱 한번 쫙 얘기하고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가 되는 방법. 네,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네, 상위권에 올라가면 되죠. 아주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회사를 찾아 들어가서 비공개 오디션을 찾아보는 방법, 날짜를 알아보고 지원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스스로 곡을 쓰거나 작사 작곡을 집에서 공부를 해서 홈 레코딩 시스템으로 음원 유통회사랑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음엔 한 번 더 그 음원 유통에 대해서 잘 아는 분과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버스킹을 미친 듯이 해보는 거죠. 네, 버스킹은 제가 볼 땐 조금 희박하긴 한데 본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좋으니까 버스킹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네, 준비되어 있는 실력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른 인성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좋은 주변의 사람 관계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만큼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운이라는 바람이 오길 기다렸다가 그 바람을 맞으시면 됩니다. 네, 다들 피곤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피곤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제가 방송 초반에 안 웃었어요. 네. 자, 한들님, 소수영님, 홍성진님, 정란이님 모든 분들 네, 좀 늦게 들어온 문명희님, 강명근님, 그 다음에 고재봉님, 오늘 제 방송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저는, 대단한 또 게스트와 함께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 재청, 트로트 가수 재청이었습니다. 네, 발라드 가수 류였고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